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유앤타로입니다. 오늘 리딩 주제는요, 신이 돕는 대운의 힌트, 시기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신이 돕는다가 포인트예요. 대운은 우리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번씩 오죠. 근데 어떤 의미로 신이 돕는가, 이게 조금 중요하거든요. 나를 돕는 힌트, 나를 도왔다라고 하는 신호, 신이 돕는 대운의 힌트. 내가 이 대운이 오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을 거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고, 어떤 감정 변화가 있을 거고, 내가 그때 어떤 식으로 행동하면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회를, 대운을 놓치지 않고 잡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리딩을 해드릴 거고, 이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기에 이미 제가 말씀드리는 리딩대로 되어서 나는 대운을 이미 잡았다. 이 리딩을 통해서 그때 있었던 게 대운이 오기 전 힌트였고 대운이 오려고 하는 힌트였고 나는 그걸 잡았구나 라고 알면서 확인해 보시는 용도로 이 리딩이 적용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그럼 되게 뿌듯하겠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아직 아니야. 아직 안 왔어. 근데 이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좀 더 잡을 수 있겠구나. 내가 이 힌트를 이렇게 놓치지 말고 이거 좌절할 포인트 아니라고 알고 넘어가야겠구나. 이거 좋은 신호구나. 좋구나. 미리 기뻐해도 되겠구나. 더 잘해보자. 의욕이 있다. 의욕이 생긴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무엇보다도 신이 돕는 대운의 힌트와 시기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안 좋은 일은요,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거. 물론 좋은 일만 영원히 가면 좋겠지만, 그게 또 순리대로 되는 게 아니다 보니, 안 좋은 일, 힘든 거. 보통 이제 대운이 오기 전에 뭔가가 많이 아프거나 바뀌거나 막 변화에 힘들어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하죠. 다 각각 다른 그러나 타로로 보는 어떤 대운이라는 게 있다면 타로로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작용되게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 대운이 오기 전에 힌트를 제가 알려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내가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는 시기를 그냥 넘기지 않고 또 한 번의 신호라고 생각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한 리딩입니다. 그리고 저번 예언 영상에서도 굉장히 많은 반응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자 이 리딩을 준비했습니다. 앞에 5장의 카드가 있어요. 이 카드 끌리는 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고 카드가 나를 부른다 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끌리는 카드가 2개, 3개라면 그건 내가 들어야 되는 거고 나한테 그런 많은 변화가 생길 거라는 거니까 중복 선택 가능하다는 거. 아래 번호 타임라인에 적어 놓을 테니까요. 번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카드 선택해 주세요.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1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번 분들 미리 리딩에 앞서서 오늘 저희 환경 때문에 환기를 시키고 문을 열어둬야 돼서 외부 소음 조금 들어가고 이렇게 아무래도 백색 소음처럼 일어날 수 있는 점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지금 마이크 잘 만져서 최대한 뒷배경 소리들 안 들어가게끔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만 오늘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 1번 분들 같은 경우는 슬픔이 조금 여러분의 지금 에너지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에너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이 슬픔의 에너지를 원동력 삼아서 나아가게끔 하늘이 도와준다. 이게 조금 포인트거든요. 여러분한테 슬픔은 결코 여러분을 무너지게만 만드는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일어서게끔 할 수 있는, 그리고 조금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왜 그런 분들 있죠. 아, 내가 엄청 슬픈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을 겪고 나서, 아니면 이 일을 겪을 때 그 당시에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머리 한 대 맞은 것처럼 내가 정신을 차렸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 보셨을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1번 분들이 슬픔이 와요. 슬픔이 와 있어. 이미 오래 전부터 내 안에 슬픔이라는 것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느낌인데 여기서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늘이 돕는다, 신이 돕는다 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쉽게 설명되지 않을 부분이거든요. 내가 정신을 차린다, 한 대 맞은 것처럼 갑자기 번쩍하고,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아, 맞아, 나 정신 차려야지, 아, 맞아, 내가 왜 이거 놓고 있었지? 아, 맞아, 지금이 그때구나,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슬픔이 왔다. 슬픔이 오면서 나의 아주 깊숙한 곳을 건들 거예요. 여러분, 1번 분들이 가장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카드를 보셔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늘 사람들 속에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속에서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결국에는 사람들한테 다친 모습들이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건 너무 좋다 이거야. 근데 내가 그 안에서 좋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내가 나를 지켜내지 못해서 힘들었던 적이 있고, 내가 나를 방어하지 못해서 피해봤던 적이 있다 라는 걸 카드가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마녀 카드를 보셔도 그렇고 달이 뜨는 시기에, 내가 새벽에, 밤에, 남들 자는 시간에, 이때 너무 많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힌트 조금 지금 계속 이렇게 드릴 건데, 힌트를 또 드리자면 1번 분들한테는 달이 뜨는 시기, 해가 지는 시기, 달이 떠 있는 시간들이 아주 좋은 징조예요. 그리고 그때 무언가를 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번 분들 중에 예술적인 영감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술적 영감을 활용하셔야 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다른 시간대보다도 달이 뜨는 시간, 밤, 새벽, 이때가 정말 여러분들의 운기를, 에너지를 완전히 하이텐션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시기예요. 내가 그때 방방 뛰거나 뭐 텐션이 높아진다거나 그런 느낌보다도, 그런 느낌의 하이텐션인 것보다도 내가 내 에너지를 고차원적으로 최대치로 끌어올려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밤 시간대다, 새벽 시간대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맨 오른쪽 카드를 좀 같이 보시면 내가 뭔가에 맞서고 있다, 이렇게 조금 방어하고 있다, 오지마 라고 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 보이실 거고, 등을 돌리고 있는 카드도 보이실 건데요. 여러분에게 대운이 오는 힌트를 알려드린다면요, 내가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시기. 자, 나는 분명히 지금까지 혹은 지금도 아니면 뭐 직전까지 사람들과 굉장히 어울리고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하고 통화도 하고 막 갑자기 미친 듯이 전화도 하게 되고, 어울리게 되고, 나가게 되고, 약속 잡게 되고, 이러는 것들이 있을 텐데, 이 시기가 지나고 분명히 슬픔이 찾아왔을 거고 그게 아니면 둘 중 하나인데, 슬픔이 찾아오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막기 위해서 미친 듯이 사람들한테 연락을 했을 수 있어요. 내 몸이 나를 살리려고 사람들 안에 나를 그냥 우겨 넣었거나, 아니면 이 시기가 지나자마자
슬퍼졌다거나 이런 거 둘 중 하나인데 순서와 관계없이 내가 사람들과 멀어지는 시기, 내가 사람들과 유독 가까워졌다가 사람들과 멀어지게 되고 손절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차단을 하게 되고 인간관계 정리를 하게 되고 끊어내게 되고 요런 시점에 여러분에게 대운이 오고 있다라는 걸 계속해서 옆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 있죠? 그러니까 정말 좀 심플하게 말하면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셔야 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 절대 외롭다라고 하면서 인생 허무하다, 재미없다, 권태롭다, 나 너무 힘들다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기회라는 거예요. 왜냐면 1번 분들은 말하고 그리고 쓰고 노래하고 뭔가 표현하고 그리고 말했지? 뭐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낸다거나 이렇게 조금 창조해내는 에너지 자체가 조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이 카드를 보더라도 사람들과 같이 있는 시간은 온전히 내 마음에 창조를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은 될 수 있으나 이걸 기회 삼아 이 도화지 위에다 그리는 거, 그러니까 꼭 미술이 아니어도 여러분 그냥 어떤 것이든 그려내는 거, 결과물로 내는 거, 사업을 하는 거, 직장에 들어가는 거, 돈을 버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지 절대 누군가와 같이 밥 먹다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1번 분이 제일 힘들고 슬플 때 그때가 대운이 오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1번 분들은 나 너무 슬퍼. 나 왜 이렇게 맨날 슬프지? 나 왜 이렇게 뭔가 맨날 안 되지? 나 왜 이렇게 자주 무너지지? 나 왜 이렇게 쉽게 기뻐지지가 않지? 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힘들고 울적한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가는 걸까? 이렇게 자책할 필요가 없어. 슬플 때 그때가 대운이 오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혼자 있을 거거든요. 슬플 때 내가 좋을 때는 참 사람이 많을 거예요. 1번 분들이 요즘 들어 보면 뭐 인생의 전반적인 걸 놓고 우리가 오늘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엄청 좋다가 갑자기 혼자 있는 시간이 생길 거거든요. 근데 그 혼자 있는 시간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뭔가를 발견해내거나 서치를 한다거나 깨닫게 된다거나 아차 싶다거나 이거구나 유레카를 외치는 순간이 있을 건데 그게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내가 혼자서 발광을 하고 발버둥을 치다가 뭔가를 알아내든 뭔가를 뭐 발견해내든 뭔가를 만들어내든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 그래서 슬픔이 오는 이 대운이 오면서 슬픔이 올 거고요. 맨 처음 슬픔이 나를 일으켜줄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를 잡으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카드 보셔도 나를 잡고 있죠. 나를 잡아야 되는 사람. 나를 잡고 놔주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나를 잡고 놔주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사람을 과감하게 좀 뿌리쳐야 될 땐 뿌리치시는 게 좋습니다. 함께 안 가도 돼요. 같이 안 가도 되고 그 사람 뿌리쳐도 돼요. 그러니까 조금은 단호하게 맨 마지막 카드 보셔도 완드 카드 보셔도 아니야 라고 외치는 것처럼 아닌 건 아니야. 오지 말아야 될 것들은 오지 마. 저 일은 내 일이 아니야. 내 영역 밖의 일들을 지켜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분 지어서 지켜내셔야 되는 거예요. 뭔가가 일이 막 들어올 것이라고 해요. 이제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데 대운이라고 힌트를 주는 건 슬픔인데 동시다발적으로 완드가 들어와요. 일이 막 들어올 거예요. 어느 순간. 근데 그 안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계속 잡고 놔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거나 일이 오고 바쁘고 어영부영 하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오케이 해버리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바쁠 때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시기는 언제냐면 바쁠 때예요. 슬플 때가 아니야.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 오늘 꼭 알아두셔야 돼요. 1번 분들. 슬플 때가 대운이 오는
시기이자 힌트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바로 바쁠 때입니다. 바쁠 때 다가오는 사람, 바쁠 때 빨리 해달라고 재촉하는 사람, 껴있는 사람, 내 손을 잡는 사람, 내가 뿌리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 옆에 얽혀있는 인물들을 조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1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네, 우리 2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들 리딩에 앞서서 오늘 환기를 위해서 제가 있는 공간에 문을 다 열어두어야 한다는 점, 그러면서 외부 소음이 조금 있을 수가 있다는 점, 대신 제가 마이크 잘 만져서 뒷배경 소리 없게끔 노력하고 있으니 피치 못해 들어가는 소리들은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최대한 제 목소리에만 집중되실 수 있도록 잘 만지고 하고 있으니까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만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카드 보고 있는데 카드 보면서 느껴진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상실감이라는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물론 완성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갔지만 저는 이 카드의 속에서 상실감이라는 것을 같이 발견했고요. 상실감, 무언가를 기리기 위해 기도하고 애도하고 비석들이에요. 이 카드 속에 있는 건 비석들이고 묘지고요. 그 안에서 완성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끝과 애도와 기도와 누군가를 기리는 일, 마음속으로 묻어주고 보내주는 일, 그 끝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번 분들은 상실감이라는 것을 올해 굉장히 좀 크게 경험을 하셨거나 상실감이라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일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자, 상실감에 대한 키워드 완성, 비로소 완성된다. 누군가를 잃었을 때 완성된다. 이거 좀 약간 슬픈 말이기도 해요. 지우님, 이게 뭔가요? 제 운명이, 제 이 일상이 이거 너무 야속한 거 아닌가요? 누구를 잃어야 제가 완성된다뇨. 지우님, 전 아무도 잃고 싶지 않아요. 저는 다 잡고 싶어요. 저 다 같이 가고 싶어요. 그거는 내가 영원을 바라는 거죠. 근데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 그쵸? 자, 누군가가 오고 누군가가 가고 있던 자리를 비워내고 보내줘야 하는 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게 지금 우리 2번 분들에게 숙제예요. 자, 대운이 온다. 어떤 식으로 힌트를 주느냐? 무언가 상실감을 느끼게 한다라는 건데 대운이 오려고 여러분한테 있었던 거, 우리 2번 분한테 있었던 거 뺏어가고 누구 줘버리고 막 끝내버리고 막 이별하게 만들고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순리대로 보내줘야 하거나 동물이든 그게 사람이든 상황이든 회사든 사업이든 돈이든 간에 내가 뭔가를 끝맺음하고 보내줘야 하는 그것들이 있을 때 그때 나에게 들어온다. 대운이. 왜냐? 비워지니까요. 그때 비워지니까. 근데 그게 나름 여러분들한텐 큰 건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큰 게 들어와요. 하나가 크게 비워져 나가면서 하나가 큰 게 들어옵니다.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억울해하실 필요 없고 막 억하심정 가질 필요도 없어요. 아, 저한테 큰 거 안 와도 되니까 큰 거 중요한 거 빼앗지 말라고 하세요 라고 말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한테 뭐 주려고 빼앗는 거 아니에요. 순서 그게 절대 아닙니다. 내게 있었던 거 자연스럽게 이 시기쯤에 가고 보내줘야 하고 떠나야 하고 끝내야 하는 것들이 비워지면서 그때 나에게 그만큼 그 존재감만큼 컸던 것이 들어오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큰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번 분들 같은 경우는 시간을 좀 잘 보내셔야 돼요. 시간. 어떤 시간을 잘 보내야 되냐면 이게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일 수도 있고 지금 보면 가정이 있죠. 하하호호 아기를 안고 막 이렇게 행복하게 평화롭게 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또한 여러분들에게 대운의 힌트다. 대운이 들어올 조짐이다. 이때 조심해라. 이때 주의해라 라는 거예요. 어떤 걸 주의해야 되나요? 그러면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 다 좋은데 그때 뭘 주의해요? 같이 들어온 카드를 보면 여자가 울고 있는 마녀의 카드.
보이실 거고 이렇게 막 불타오르는 카드가 보이실 거예요. 자, 내가 너무너무 행복한 나머지 놓치는 것, 나도 모르게 예를 들자면 너무너무 좋은 시기인데 내가 그것을 익숙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겠는 거죠. 나한테 가족 간의 평화, 뭐 혹은 연인 간의 평화, 이런 평온한 일상들이 나한테 너무나 익숙했거나 아니면 너무나 익숙하지 못해서 놓치게 돼버리는 것을 주의해라. 당신한테 누군가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은 가정을 만드는 시간, 가족을 꾸리는 시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가정을 내가 뭐 스스로 읽어내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당신에겐 대운인데 이때 당신이 스스로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같이 갑자기 터지는 사건, 갑자기 터지는 화, 뭐 갑자기 뭐 타이밍이 안 맞아서 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등등 이런 것들을 조금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번 분들한테 이게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보고 있는 거, 내가 이렇게 조금 안전하게 보고 있고 안전하게 조금 지켜내야 하고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인데 이거를 내가 지킬 수 없는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주의해야 되는데 이때가 가장 중요해요. 지켜내야 된다는 거. 근데 그 너무 압박감 갖고 맨날 노이로제 걸릴 것처럼 하면 뭐 지킬 것도 못 지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압박을 가질 필요는 없는데 가장 소중하다라고 느껴지는 그 시간들을 그냥 이거 뭐 또 올 거야. 이런 느낌 있죠. 뭐 나 이거 또 올 거야. 또 오겠지. 이런 느낌으로 쉽게 보내지 않기만 하면 돼요. 정말 소중하게 느끼시면 돼요. 그리고 가족 간의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으신 분들도 올해 들어서는 가족 간의 화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올해는 가족과 함께 붙어 지내게 되는 운이 좀 강하게 들어와요. 가족, 내가 나의 엄마, 아빠가 아니라면 내 상대방, 내 배우자의 어머니, 아버님이 되실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내 가정을 이루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내가 이제 뭐 배우자를 만나서 뭐 인연을 만나서 부부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뭐 딸을 낳고 아들을 낳고 요러는 일들 있죠. 이런 것들 모두 다 내가 가족을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가족이 화합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가족을 돕게 된다든지 뭐 이러는 것들 다 통틀어서 가족 간의 연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를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 놓치지 않으시면 돼요. 이것만 좀 가지고 가시면 문제될 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 분들은 시기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누구를 보내면서 들어오는 대운의 시기다라는 거. 그리고 화합되는 거. 맨 오른쪽 카드를 같이 보셔도 화합의 카드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반적인 게 다 화합이에요. 화합. 근데 여기에서 내가 중간중간 조금 이렇게 뭐 타이밍이 안 맞거나 요러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해 뜨는 시기. 가장 좋은 시기가 해 뜨는 시기예요. 해가 뜨는 시기. 그러니까 일단 해가 뜨는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나 좋은 것들이 좀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그때 내 곁에 있는 사람, 그때 나한테 문자가 오거나, 그때 연락이 오거나, 그때 연이 닿거나 이런 거. 눈 떴을 때 옆에 있는 사람, 뭐 이런 것들, 요런 기회들. 해가 뜬다. 새벽에 이제 새벽 중에서도 해가 지는 새벽 말고 해가 뜨는 새벽. 그때가 여러분에게 진짜 좋은 시기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카드를 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조언은 여러분 만약에 내가 누군가와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다 하면 제가 화합의 에너지 올해 많이 들어온다 그랬죠. 이번 분들이. 그게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거든요. 그때 누군가를 크게 보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때 크게 들어와요. 그때 내가 한 번 더 뭔가 이 인연이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를 찾아가가지고 같이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부부 상담, 커플 상담, 가족 상담 이런 걸 한번 시도라도 해보시거나 그게 아니면 나 혼자라도 이 테라피를 조금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그리고 화합의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을 조금 들여다볼 수 있게 전문가의 도움을 일단 받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일반적인 친구 말고. 아셨죠? 그러면 이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네, 우리 3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분들은 요즘 많이 혼란스러우신데 둘 중 하나로 보여져요. 혼란스러움이 거의 다 정리되어 가는 것을 느낀다. 지금은 다 정리되고 이제 내가 마무리로 내가 해야 되는 거, 가야 되는 거 다 정해졌고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 근데 그 과정에서 약간 내가 조금 이런 거 저런 거 좀 신경 쓸 게 많을 뿐이다. 근데 나 가야 될 길 다 정해졌고 나 저기까지만 가면 되고 나 그거 언제까지 하면 되는지도 다 이제 알고 있어서 불안하지 않아. 근데 이제껏 굉장히 혼란스러웠어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또 한 분들은 나 정말 너무너무 혼란스러워. 나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겠어. 나 저기 지금 카드 보시면 여러분 오른쪽 카드를 보시면 배에 이렇게 강 위에 떠 있는데 소드가 막 있고 여자가 이렇게 앉아있는 거 보이시죠? 나 이 배에서 그냥 뛰어내리고 싶어. 나 너무 여기 너무 좁아. 나 너무 뭔가 불편해. 앉아있는 자리 불편해. 나 다른 배로 옮기고 싶어. 나 다른 쪽으로 가고 싶어. 막 이렇게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계신다거나 그리고 창살 보이시죠? 나 나가고 싶어. 나 무조건 좀 꺼내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내가 지금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거나 둘 중 하나예요. 예. 혼란을 다 겪었거나 이제 혼란을 겪고 있거나 둘 중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3번 분들은 혼란스러울 때 정말 시끄러울 때 그때가 대운의 힌트예요. 신이 도와요. 그래서 그 시끄러운 게 싹 사그라들 거예요. 정말 시끄러울 건데요. 그거는 뭐 우리가 너무나 그냥 뭐 듣고 싶지도 않은 구설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너가 이렇다더라. 야 뭐 내가 전해 들은 건데 너가 이렇다던데 맞아라고 누군가가 내 뒷담화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거나 말을 옮겨가지고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옮겼다거나 아니면 나를 오해한다거나 그게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어요. 뭐 그런다거나 아니면 뭐 내가 사람들의 입방아에 너무 많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막 모든 게 막 다 내 문제처럼 보이는 그런 좀 시끌시끄러운 구설도 있죠. 우리 구설의 종류가 여러 개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 엄청 대혼란의 시기에서 신이 여러분을 도와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시끄러웠던 혼란이 싹 잠재워질 겁니다. 조용해질 거예요. 고요해질 거예요. 그때 우리 3번 분들은 느낄 거예요. 아, 탈출했다. 아, 드디어 저기서 벗어났다. 조용해지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근데 그 조용해지는 시기가 한번 시끄러워야 그 다음 조용해지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조용히만 있다고 그게 대운이라고 볼 수는 없고 아주 시끌시끄럽고 막 뭔가 이렇게 어수선하고 자꾸 그러니까 꼭 이게 어떤 소문이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구설이라는 게 꼭 소문이나 말도 안 되는 루머만이 구설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왜 내 이름이 언급되는 거 있죠. 자, 예를 들어서요. 이거는 구설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마저도 구설에 속한다라는 예시를 들어드리는 것뿐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시험을 준비하거나 뭔가를 막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 근데 그게 내가 생전 우리 가족들이나 집에서 식구들이나 다 나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한 적이 없어. 내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한 적이 없어. 나는 그냥 존재감도 없는 그냥 애였어. 근데 내가 이번 어떤 행사를 준비하면서 엄마한테도 연락해야 되고 아빠한테도 연락해야 되고 언니, 오빠, 동생, 뭐 누나, 형한테 연락해야 되고 이런 일이 많아지고 가족들이 자꾸만 뭐 예를 들어 이름이 영희다. 야, 영희한테 전화해봐. 영희야, 너 뭐 이렇게 했고 가족들끼리 막 말을 옮겨. 친척한테 전화해가지고는 영희가 세상에 그렇대. 지금 영희가 그러고 있어. 이러는 것들도 전부 다 온 가족이 내 이름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진짜 조용히 있다가 온 가족이 요즘 들어 내 가족한테 내 이름이 엄청 너무너무 많이 언급이 되고
그리고 막 심지어 막 내 걱정을 막 하고 약간, 그죠? 그리고 또 그렇게 왔다 갔다 말이 하다 보면 가족들 사이에서도 오해가 생기거나 와전되거나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꼭 이거 다 영희 때문이지 뭐 영희가 그러지만 않았어도 되는데 뭐 이렇게 말이 나온다. 그것도 구설이 맞아요. 어떤 구설의 종류가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건 계속 입을 통해서 이 말들이 흘러가기 때문에 내 이름도 계속 언급이 되고, 그러니까 정말 꼭 여러분 무슨 대중 앞에서 어떻게 다 막 언급되는 거 그것만이 구설이 아니다. 꼭 친구 사이에서만 오는 것도 구설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요주의 인물이 되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내 이름이 사람들한테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는 거, 나로 인해서 약간 시끌시끌해지는 거, 그런 것들이 좀 구설이다, 시끄러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3번 분들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조금 시끌시끄러울 수가 있기도 하고, 여러분의 이름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오갈 수도 있는데, 좋게도 오갈 수 있어요.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해결돼야 하는 일이나 목적지가 여러분이 지금 분명한 상태인데, 그 목적지까지 가는 와중에 계속 시끄러워요. 사람이 그거 그죠?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인데 안 좋은 소리나 뭐 이렇게 시끌시끄러운 거 계속 있으면 내 가는 길에 방해가 되지 안 되겠어요. 그쵸?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나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저기까지 그냥 가면 조용히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일이 많고 힘들까? 왜 이렇게 조용히 하루도 안 넘어갈까? 왜 이렇게 조용히 하루를 보낼 수가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대운의 이제 힌트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끄러울 때, 가장 시끄럽고 여러분의 이름 왔다 갔다 거릴 때 그게 대운이에요. 큰 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은 점점 이렇게 잠잠해질 거고, 그리고 두 번째가 여러분, 지금 이 카드도 그렇지만 노을, 해가 지는 거, 노을, 그리고 이렇게 조금 붉은 날이 있어요. 유독 하늘을 바라봤을 때 붉은 날이 있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하늘색 자체가 약간 불구스름하거나 뜨겁거나 빨간색이거나 막 분홍색이거나 막 주황색이거나 요런 시기가 여러분의 이런 행운의 어떤 시기, 행운의 힌트를 주는 그런 어떤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하늘을 조금 자주 보시는 게 은근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가 도움이 되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야, 나는 이상하게 아침에 신호등 한 번에 건너면 그날 일이 잘 풀린다? 막 이런 말들 있잖아요. 야, 나는 이상하게 꼭 왜 나만의 그런 방식처럼 나는 이상하게 꼭 그날 이렇게 버스 한 번에 타면은 꼭 일이 잘 풀린다? 막 이러는 것처럼 노을, 석양, 이런 것들, 붉은 하늘, 요런 것들을 조금 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 시점으로부터 여러분이 조금 더 뭔가가 일이 잘 풀린다. 요런 것들도 느껴볼 수 있는 재미난 요소예요. 이거는 약간 제가 재미난 요소를 조금 낑겨 넣어보자면 요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3번 분들은 약간 하늘을 좀 자주 올려다보시고 바쁜 일상에 내가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도 자꾸 고개 숙이지 마시고 고개 올려다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늘을 좀 자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기회가 있어요. 하늘에 시그널이 있고 하늘에 신호가 있는 거예요.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번 분들은 절대 고개 푹 숙이고 다니지 마세요. 일이 안 될 때면 안 될 때일수록 위를 올려다 보시고 자꾸만 올려다 보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쇠창살 카드가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주인공이 어떤가요? 보면은 여러분 막 울고 있죠. 나가고 싶고 막. 근데 이 창문이 닫혀 있나요? 창문 열려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하트 자물쇠 있죠. 근데 그 자물쇠 그래 뭐 문 열어 있는데 뭐 못 봤다 쳐. 근데 자물쇠 열쇠 어디 있는지 보이시나요? 여자의 목걸이에 있어요. 답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은 열려 있다는 거고요. 위쪽에 마녀 카드를 보더라도 여러분 이 달 카드 해 이렇게 쭉 내려오고
막 이렇게 날아다니고 배 보이시죠? 자, 결국에는요. 내가 가는 길에 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는 길에 답이 있어요. 배에 관련된 카드가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반복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야 되는 여정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3번 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너무 힘들다 이 길이 그 길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돼서 힘든 거예요. 마무리 져야 돼서 힘든 거고 그 길 끝에 답이 있어서 힘든 거예요. 보통 내가 원하는 답을 찾으려고 할 때 진짜 힘들죠. 그쵸? 진짜 힘들고 언제 끝나나 싶고 한 번에 얻어지는 게 없어요. 근데 그런 것일수록 진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느낌이에요. 3번 분은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면요. 그 길 진짜 잘 가고 계신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너무 아프고 불편하고 뭔가 불안해. 근데 그때마다 하늘 올려다보시면 되고요. 해가 뜬다, 해가 지면 다시 해가 뜬다라는 거 마음 안에 새기고 가시면 되고요. 힘들 때 대화하시는 거 되게 중요한데 화합이 되고 의견 조율이 가능한 에너지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누군가와 뭔가 갈등 상황까지는 사실 갈등 그렇게 있지 않아요. 이렇게 쭉 지금 가면서도 보이는 카드로는 갈등 그렇게 없거든요. 근데 갈등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갈등보다는 이게 뭐냐면 서로가 힘을 맞춰서 합을 맞춰서 의견을 모아야 하는 일은 있을 거라고 해요. 이게 한자리에 모여서 누군가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의견을 조율해야만 하는 안건이 있다. 그런 일이 있다라고 카드가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3번 분들은 가는 길 지금 힘들다. 아주 잘 가고 있는 것이다. 답 나한테 있으니까 누가나 가둔 거 아니고 내가 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고개 숙이지 말고 고개 드시고요. 그리고 누군가와 힘을 합쳐서 자꾸만 같이 뭔가를 도모해서 나가야 되고 의견 합해야 되는, 의견 조율해야 되는 것들 많이 보여요. 그게 또 하나의 기회예요. 대운의 기회예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개를 말씀드린 것 같아요. 대운의 기회, 대운의 힌트, 시기 이런 것들 다 활용해 보시면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신은 내 편이라는 거 믿지 마시고요. 잊지 마시고요. 꼭 믿으시고요. 그러면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4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들은 요즘 조금 혼란스러우시죠? 여러분한테 지금 들어와 있는 카드를 조금 보더라도 굉장히 좀 혼란스럽다라는 것이 느껴져요. 피곤해요, 일단. 카드 보면 애들이 막 싸우고 있는 카드 보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엄마로 추정되는 사람이 진짜 스트레스 받아. 진짜 시끄러. 언제쯤 좀 편안해질까? 언제쯤 내가 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막 이렇게 고개를 떨구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자, 우선 우리 4번 분한텐 감사해야 하는 일이 생길 건데 감사하게 되는 시점부터가 대운의 시작이다. 대운의 힌트는 내가 진짜 너무너무 버거워서 일상이 버거워서 지친다. 일상이 너무 버거워서 지쳐. 그런데 내가 거기서 지치고 끝이 아니라 뭔가를 새로 창조해요. 그 다음 카드. 이 다음 카드를 보시면 옆에 있는 카드 보시면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이것저것 만들 것들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놓아져 있고 뭔가 이렇게 좀 마실 것도 보이고 여러 가지로 좀 보여져요. 이게 사랑도 보이고 촛불도 보이고 그쵸? 재료가 여러 가지가 막 보여진단 말이에요. 더 풀카드를 보면 자 여러분 내가 새 출발하게 되는 새롭게 뭔가를 창조하게 되는 그 시기가 바로 대운의 시기이고 대운의 힌트예요. 자 감사하게 되는 일이 일단은 생길 거예요. 근데 그거는 순서가 어디서부터냐면 감사하고 나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치는 게 먼저예요. 너무 지금 현실이 힘들거든요. 버거워요. 시끄럽고 나 혼자 다 짊어지고 가는 것 같고 막 이제 좀 쉬고 싶고 나 좀 너무 좀 이 뭔가 나한테 얹힌 이 모든 것들에서 약간 멀리 떨어져 있고 싶고
이런 것들이 좀 있단 말이죠. 이제 좀 다 짐 같아.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어. 나 여기까지 이미 버거워. 나 진짜 너무 내 에너지를 다 쓴 것 같아. 나 진짜 여기까지 너무너무 수고했어.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한번 모든 게 뒤바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번아웃으로 갈 수가 있는데 번아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시기에 모든 게 변할 거예요. 확 바뀔 건데 내가 새 출발을 하게 되거나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게 되거나 새롭게 뭔가를 만들게 되거나 다시 다 엎어버리고 다시 그리거나 다시 시작하거나 한번 싹 판을 엎는다는 느낌. 근데 다시 시작하는 느낌. 그런 것들이 조금 올 거거든요. 그때 굉장히 편안해지고요. 인생에 감사하고 싶어지는 느낌까지도 들어올 것이다 라고 나와요. 4번 분들은 지금 위에 마녀 카드를 봐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을 고요하게 만들 수 있는 내적인 에너지를 좀 차분하고 안정되게 만들 수 있는 우리 4번뿐만의 루틴이 꼭 필요하다라고 나오거든요. 누군가는 그게 정말 반신욕이 될 수도 있고 찜질이 될 수도 있고 바디로션을 바르는 일이 될 수도 있고 향수를 뿌리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게 빨래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막 왜 빨래하면 기분 좋아진다. 다 이불 빨래부터 싹 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나는 샤워를 진짜 오랫동안 해. 난 샤워를 하면 기분이 좋아져. 이런 분들 계실 수 있단 말이에요. 나만의 루틴이 중요해요. 나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차 한잔 마시는 거 좋아해. 뭐 와인 한잔 하는 거 좋아해.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이 나만의 루틴을 절대 잃으면 안 돼요. 잃어서는 안 돼요. 이게 여러분에게 창조의 기회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운의 시기라 하면 어찌됐건 가장 지쳤을 때예요. 내가 내 일에서 굉장히 지쳤을 때. 근데 그게 제가 지금 말한다 그래서 지금부터 일어날 일로 보셔도 좋지만 사실 제가 4번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올해 들어와서 굉장히 지쳤던 날이 한 번 있을 것 같아요. 꼭 4월이 아니어도 돼. 지쳤던 날이 분명히 있으신데 그때 뭔가 그 시기 지나고 나서 잘 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으세요? 뭔가가? 그 시기 지나고 나서 한 번씩 확 바뀌고 확 잘 되는 일이 한 번씩 있지 않으세요? 왠지 저는 4번 분한테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4번 분은 제가 느껴지는 것들을 그냥 말씀드리면 감사할 줄 아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감사할 줄 모르고 엄청 부정적이면요. 안 들어와요. 좋은 일도 잘 안 들어와요, 보통. 그러니까 끌어당김이라는 게 그게 거창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그렇게 막무가내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내가 감사할 줄 아니까 감사한 일을 발견한 거거든요. 감사할 줄 알다 보니까 이 일도 감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걸 또 감사하게 느끼다 보니까 더 좋은 일이 자꾸 나한테 올 수밖에 없거든요. 힘든 와중에 스트레스 받는 와중에 지치는 와중에도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게 있고 좋아하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내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내 일이에요. 나한테 올 일이라고요. 근데 그걸 아는 분들이 4번 분들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분들. 마음이 너무 힘들어도, 막 계속 힘들다고 징징대는 사람들이 있고, 너무너무 힘든데, 그 와중에, 나 이것만은 괜찮아. 라고 자꾸만 뭔가 환기시키려고 애쓰는 분들이 계세요. 애쓰지 않더라도 내가 본능적으로 내가 이건 힘들지만 다른 건 좋아. 라고 해서 자꾸만 좋은 기분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좋은 거 하나라도 더 하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내가 집에 가는데 비가 확 튀겨가지고 흰 옷을 입고 나갔는데 옷이 다 튀었단 말이에요. 자, 옷에 비가 다 튀었어요. 차가 확 지나가는 바람에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내가. 근데 보통은 그러고 기분이 계속 안 좋은 채로 이러다가 회사 갔으니까 회사에서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없고 말하는 것마다 짜증나고 막 다 이래. 근데 그중에 어떤 분들은 4번 분이라면 어떤 분들이냐면 옷에 튀었어. 막 난리가 났어. 흰 옷이야. 근데 이제 뭐 막상 이래가지고 막 다 뭐 약속이 있고 막 이런 거를 취소하지 않고 그러면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다른 옷이라도 사서 그 옷 입고
기분이다. 지금 아니면 언제 또 새 옷 사냐? 맨날 입던 옷만 입었었는데 근처에서 옷이라도 사서 입고 나가자 하고 기분을 전환시켜서 약속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전자는 기분에 져서, 기분에 어떻게 보면 압도당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잠식당해서, 안 좋은 기분에 잠식당해서 약속을 취소해. 왜? 취소할 명분이 생겼거든. 나 옷이 망가졌잖아. 어떻게 나가? 막 이를 안 되는 것만 계속 나열해, 이유를. 근데 두 번째의 경우, 후자의 경우는 안 됐어요. 안 된 건 맞잖아. 기분 나쁜 거 맞죠? 근데 이 다음 건 내가 기분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이 다음 건 별개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옷 다시 새로 입고 나갈지 말지 그때 가서 기분 안 좋을지 좋을지 모르는 일이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4번뿐이라는 거고, 그게 안 됐다면 지금부터 그렇게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게 됐다면 그래서 여러분한테 좋은 일이 생겼을 거예요. 제 리딩을 듣기 전에라도. 그래서 이 리딩이 되게 와닿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4번 분들은 감사의 에너지가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 들어와요. 그리고 감사를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고 나 다 했는데 너무 나 뭘 더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나 막 번아웃이 온 것 같아. 나 이제 진짜 쉬어야 될 것 같아. 쉰다 그러고 못 쉬었어. 근데 이제는 쉴 수 있어요. 어떻게? 잘 분배해 가면서. 그 단계를 넘어섰거든. 그니까 자꾸만 나는 힘들다, 뭐가 안 된다, 그건 좀 안 되는 거 아니냐, 계속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이러는 사람들과 같은 속도에서 걸어가지 않아요. 시작은 만약에 같았다 쳐요. 저 사람도 나도 힘들었을 때 같이 힘든 걸로 얘기를 했어. 근데 끝은 되게 달라 있을 거예요. 벗어났을 거예요. 4번 분이라면. 왜냐면 나는 늘 감사한 걸 선택했거든. 힘든 건 힘든 게 맞지만 나는 그럼에도 그냥 내 인생이 계속 힘들다 여기서 멈춘 적은 없어. 뭐라도 했어. 그 달라지려고 했던 거야. 그게 내 몸이 선택한 거든 습관적으로 선택한 거든 뭐든 나는 감사할 줄 알아. 난 감사한 게 좋아. 이런 거죠. 계속 선택해요. 계속 선택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하게 돼요. 대운의 힌트는 정말 힘들었을 때 그때 아주 크게 감사할 것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감사할 것들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아주 힘들 때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보세요. 아주 힘들 때 그것 말고 정말 작은 거, 만약에 나 좋아하는 게 없어. 지우님 저 거창하게 좋아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근데 누군가는 예를 들어 저는 딸기 주스를 마시면 그렇게 행복하답니다. 그러면 그냥 그날 너무 기분이 아니야. 몇 날 며칠 너무 힘들어. 그러면 적어도 난 딸기 주스를 마시는 걸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힘들어. 근데 내가 습관적으로 일은 해. 근데 일하고 나면 좀 뿌듯해. 그럼 그냥 계속 하시면 돼요. 그럼 결국 깨닫게 될 거예요. 일 때문에 힘들었던 게 아니라는 걸. 그때 모든 게 다 왔었구나가 그걸 깨닫게 되지 일 때문에 힘들었다? 이것 때문에 힘들었다? 이게 내 문제다? 아니죠. 아닐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이 힌트를 조금 하나만 더 드리자면 좋아하는 루틴 제가 잃지 말라고 했죠. 좋아하는 거 절대 잃지 마세요. 그게 누군가 샤워가 될 수도 있고 반신욕 될 수 있고 찜질 될 수 있고 여행 될 수 있고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 보내는 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거 꼭 껴 넣으셔야 돼요. 일상에.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좋은 기운이 옵니다. 아셨죠? 그러면 4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네, 우리 5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분들, 제가 5번 분들한테 질문을 먼저 해도 될까요? 5번 분들은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얼마나 믿음이 있으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나의 일,
직업, 뭐 공부, 사업, 다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든 프리랜서이신 분들이든 사업하시는 분들이든 다 상관없어요. 공부하시는 분들도 상관없거든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자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고, 뭔가에 합격하려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내 일에 얼만큼의 믿음이 있으세요? 5번 분들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대운이 오면서부터 여러분들이 직업적으로 굉장히 운이 좀 좋아질 거예요. 전반적인 운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나오거든요. 전반적인 운이 좀 높아져요. 이 운의 텐션이 조금 높아지고 가속도가 붙는다. 일로서 굉장히 잘 풀리실 것이다 라는 게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끝나는 게 있어. 끝나야 되는 게 있어요. 길고 긴 시간 빌어왔다. 길고 긴 시간 기도했다. 라는 카드가 먼저 나옵니다. 마녀 카드를 보더라도 그렇고 중간에 근데 쓰러질 수가 있다. 쓰러진다는 게 이제 뭐 꼭 건강적으로 쓰러진다라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약간 주춤하거나 일이 잘 안 되거나 멈춰있다 가거나 뭐 건강적으로도 건강적인 이유로 인해서 잠깐 멈춰있다 가야 되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여러 가지 일, 사건, 상황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잠깐 멈췄다 가야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잠깐 왜냐면 이 보면 데스카드도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끊어졌다 가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 그 일이 잠깐 멈춰 있을 때가 대운이 오는 시기예요. 대운의 힌트가 어떤 식으로 오냐면요. 굉장히 내가 만족스러워진다 그래야 되나? 나의 전반적인 지금 이 나인 오브 컵스 카드도 그렇고 전반적인 일의 컨디션이 마음에 들어요. 일의 환경이 마음에 들고 업무의 환경이 마음에 들고 일하는 내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일하는 내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워. 나 아니면 이렇게 일 못할 것 같아. 나 정도니까 이렇게 일하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너무 내 자신이 자랑스럽고 좋고 마음에 들어요. 이게 근데 진짜 대운의 힌트예요. 5번 분들은 꼭 대운이 온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거나 그런 건 없어. 근데 중간에 잠깐 멈칫할 수는 있어요. 잠깐 끊었다 가야 되는 시기가 있대요. 일로 잠깐 일이 잠깐 멈춰지거나 내가 일을 잠깐 멈췄다 가야 된다거나 이렇게 쭉 이어서 가지 못하는 어떤 일이 생기는데 그게 뭐 건강이든 어떤 문제든 뭐 인간관계든 대인관계든 뭐 회사 잠깐 그만두는 거든 뭐 나의 스트레스로 인한 멈춤이든 그 뭐 다양해요. 원인은 다양하겠으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잠깐 멈췄다 가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있다. 그게 조금 보여지고요. 그거 말고는 딱히 힘든 거나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거든요. 5번 분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약간 보면 조금 멈췄다 가야 되는 그 시점에 내가 내 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를 넘겨야 돼요. 대운이 오는 힌트는요. 일단 너무 좋아요. 내 일이 좋아요. 일이 마음에 들어. 근데 그 순간에 그 시기에 잠깐 멈춰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생깁니다. 잠깐 멈칫하고 이게 맞나? 이 길이 맞아? 나 이 일이 맞을까? 나 자꾸 이 공부해도 되나? 나 이 사업 계속 하는 게 맞나? 등등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확신이 없고 자꾸만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선택에도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조금 넘어서고 나면 일에 속도가 붙어버려요. 일이 엄청 잘 되기 시작합니다. 일이 많아요. 많이 들어와요. 지금 완드 카드를 보더라도 막 바쁘죠. 전화도 받으랴 완드가 여기 막 쌓여 있어. 내가 이거 들고 막 하느라 이거 다 내 일이거든요. 일은 돈을 불러와요. 시간도 모자라. 근데 이걸 내가 바래왔대요. 그래서 저는 5번 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일 때문에 돈 때문에 내 직장 때문에 힘든 분들이 여기 많이 속해 있어요. 연애는 사실 둘째예요. 5번 분들한테 솔직히. 연애는 두 번째야. 그래서 5번 분들은 보통 일을 하려다가 연애하면 일 잘 안 되고 이런 분들 계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연애랑 일이 다 잘 안 되고 꼭 연애 망치면 일 갑자기 잘 되고 근데 보통은 연애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뭐 다 잘 될 때 다 잘 되는 게 에너지의 원리이긴 한데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우선시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연애보다는 일 쪽에 좀 더 치우치는 분들이 여기 되게 많이 계신다. 대운이 오는 힌트
컨디션 굉장히 좋아집니다. 아팠던 곳 있으셨던 분들 아팠던 곳 생각도 안 나요. 내가 얼마 전까지 막 디스크다 뭐다 계속 막 신경 쓰고 두통약 먹고 진통제 먹고 막 이랬던 사람도 어느 순간 나한테 진통제가 하나도 없어. 나 요즘 진통제 안 먹고도 자. 이런 거. 내가 원래 너무너무 힘들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거 있었는데 요즘 그 스트레스 안 받아. 그거 내가 왜 그렇게까지 신경 썼는지 모르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컨디션 엄청 좋아져요. 그게 대운의 힌트예요. 요즘 따라 내가 자주 웃고 컨디션도 좋고 좀 괜찮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거는 내가 잘 되려고 해요. 근데 뭐가 잘 되냐? 일이 잘 돼요. 웃고 컨디션도 좋고 체력도 좋고 멘탈도 괜찮아지고 내 스스로가 마음에 들다 보니까 이게 일에 대한 에너지로 굉장히 매력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사람들도 불러올 수 있고요. 사람들이 나한테 자꾸 일에 대한 거 물어보거나 직업적인 거 물어보거나 뭐 이런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고민 상담. 유독 내가 요즘 지우님 제가 요즘 들어 이상하게 고민 상담을 그렇게 해줘요. 제가 사람들 요즘 고민 상담을 해줘요. 저한테 자꾸 직업적인 거 물어보거나 이런 거 물어보는 고민 상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5번 분들은 일이 잠깐 멈춰지는 시기, 일이 잠깐 안 들어오는 시기, 일적으로 수입이 자꾸 없는 시기, 조용한 시기가 한 번쯤 있는데 이것만 이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믿음. 믿어야 돼. 얼마나 믿느냐.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얼만큼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래야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거든요. 그거거든요. 믿음은 평소에 좋을 때 있는 게 믿음의 그 작용이 좋게 된다기보다는 흔들릴 때 믿음이 진짜 작용하는 얘가 나타나는 시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좋을 때는 뭐 안 믿던 것도 믿을 수 있게 되고 의욕도 넘치죠. 근데 사람이 제일 힘들고 제일 혼자 갖고 외로워지고 선택의 기로에 서고 흔들리고 불안하고 이러면 갖고 있던 믿음도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의 일이 잠깐 일적으로 약간 저조해져 있을 때 그때 대운의 힌트를 마구마구 줄 거예요. 어떻게 줄 거냐면 이렇게 줄 거예요. 그 일 하지 마. 야, 일하지 마. 때려쳐. 너 어차피 너 수입도 안 들어오잖아. 야, 그 일 너가 아니어도 전문가 많아. 무슨 너까지 전문가 하려고 그래. 너 그 정도에서 전문가 못해. 야, 너 그 시험 하는데 또 그 시험 준비해? 지겹다, 지겨워. 그냥 때려쳐. 그냥 너도 빨리 회사나 들어가. 이런 거. 야, 너가 무슨 사업이야. 그냥 회사 가. 이런 거. 야, 너가 무슨 회사원이야. 응? 예를 들어 전향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 그죠? 과감히. 근데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아유, 너가 무슨 회사원이야. 계속 창업 준비해. 야, 어차피 무라도 썰어야지. 칼을 뽑았으면. 계속 해. 난 진짜 고정 수입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 그렇게 자꾸 속삭일 거예요. 그때 나는 믿음을 갖고 끝까지 내 일, 내 소신껏 밀어붙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대운이 터지는 겁니다. 대운이 오기 직전에 이런 속삭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멈춰있는 그 시점에. 대운이 오는 힌트는 내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대운이 오기 전에 이런 속삭임이 있을 거예요. 그게 힌트예요. 그리고 컨디션이 좋아지는 게 점점 느껴질 거예요. 왜냐? 난 믿음으로 극복을 했거든요. 내 일에 대한 소신을 지켰거든. 그럼 그냥 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때부터 만족스러워질 겁니다. 그게 또 한 번의 힌트예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너 선택했어? 좋아. 밀고 나가게 해줄게. 내가 속도 붙여줄게. 그냥 가. 좋았어. 너 이거 선택했구나. 너 그 시험에 통과했구나. 그래, 가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번 분들은 정말 흔들릴 때 멈춰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 이 일 할까? 나 이 일 하는 거 맞나? 나 이 일에 자신 있나? 확신 있나? 나 나를 믿나? 그랬을 때 믿어도 돼 라는 답이 오거든. 그냥 그걸 밀고 나가시면 돼요. 그때부터 수입도 일도 업무도 모든 게 다 물밀듯이 밀려올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5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